강관우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관우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테크 전략편 다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버했다가 EQ 역대급 실적을 재현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눈높이가 높아졌다. 뭐 삼성전자 얼마 나온 다음에 85조? 90조? 뭐 95조? 자꾸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뭐예요? 정자가 이렇게 나오면 뭐 나올 만큼 나왔는데 주가 다 반영됐네? 이러고 또 떨어질까 봐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고, 미국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뭐 실적은 다 잘 나와도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밑으로 또 떨어지고 이제 매도 차익이 이렇게 차익 실현이 급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금 이제 우려를 해야 되는데, 이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미리 주가를 보면서 가늠해 볼 수가 있겠다. 지난번에 보면은 실적 나오기 전에 주가가 삼성전자가 먼저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스마트머니들이 먼저 선점해가지고 막 사재 끼고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면 걷다가 대고 패대기 치고 이런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도 그런 거를 주가를 보면서 미리 가늠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힌트를 좀 드리고요. HBM4 경쟁이 계속 이제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할까요? SK 하이닉스가 잘 할까요? 저는 뭐 기술력적으로 있어서는 HBM3E까지 있어서는 SK 하이닉스 편을 상당히 많이 들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반도체 주식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주식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근데 얼마 전부터는 기술력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HBM4에 있어서는, HBM3E까지는 뭐 잘했는지는 몰라도 4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민에서는 조금 우리가 막 주가만 볼 게 아니라 기술력에 있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걸 좀 의심할 필요가 있는 이런 이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먼저 이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막 금요일 날도 보면 상당히 뭐 장중에 좀 괜찮았다가 쭉 갑자기 밀려버렸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들이 조금 밀리는데, 헤지펀드죠? 헤지펀드 레버리지 규제. 이게 좀 단기 규제로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우려가 이제 주가에 좀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상태인데, 뭐 레버리지 규제 같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조금 물을 먹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뭐 미국 얘기잖아요. 미국 이제 해외 글로벌 IB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 빼고도 우리 시장만 봐도 지금 뭐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거 변동성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멀미가 날 지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제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고,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웩더덕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단일 종목 ETF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되는 이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계속 이렇게 증폭기 역할을 한다. 올라갈 때도 증폭, 내려갈 때도 증폭.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 거고, 제가 전략 편에서 마켓 베타가 지금 커지고 있다. 이거를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 증폭기 역할 때문에 우리 시장 베타가 안 그래도 근데 더 커지고 있다. 이거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니까 약간은 조금 제도 보완이나 뭔가 좀 규제를 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하는 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이크론 주가 이렇게 보시면 지난 한 달 동안 보시면 우리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좀 나았어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도 나았고, 엔비디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서서 밑에서 기고 있어요. 거의 뭐 거의 이 기는 게 거의 넓적한 가자미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밑으로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바닥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지금 주가가 기고 있는데, 마이크론도 왔다 갔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다. 다만 메모리 쪽에 아직까지 양기는 남아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 격차를 뭐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메꾼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8,500 넘어가지고 9,000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안 그러고 마이크는 조금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뭐 8,000선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잠깐의 이 뭐랄까 옆으로 횡보장, 이게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론 이제 6월 24일 날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실적도 거기도 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확실하게 줄 거냐, 아니면 지난번 가이던스 비슷하게 분위기가 나올 거냐, 이런 건데, 지난번 가이던스 분위기로 나온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 브로드캄 봤잖아요. 주가 완전히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도 있는 건데, 그걸 한번 잘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6월 24일 날 나오는 마이크론의 실적, 그리고 7월 초에 나오는 삼성제 실적 발표, 이게 이제 대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점은 머리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개 회사의 실적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니까 1주 전 대비해서 삼성전자도 6조, 11조, 9조 각각 이렇게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보였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4조 플러스 14조 플러스 8조, 여기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금액, 절대 금액도 중요하지만 뭐죠? 이어런이어, 전년 대비 증가율,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26년에 삼성전자는 무려 723%를 기록한 후에,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27년에는 31%로 푹 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떨어지는 바로 뒤에서 제가 분기별로 다시 이렇게 세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8년에도 뭐 증가하지 않는다. 옆으로 눕는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옆으로 눕는 28년이 될 거다. 삼성전자, 이런 말씀이고, SK도 금년에 450%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41%로 푹 떨어지고, 여기도 후년에 옆으로 눕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거 눕는 거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절대 이 규모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뭐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3분기, 4분기에 메모리 가격 인상률이 생각보다 좀 좋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3분기에 예를 들어서 10%대로 들어온다 라고 하면 저는 시장은 조금 쪼가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1분기에 뭐 90%대, 2분기에 뭐 40%, 50%대, 뭐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3분기에 만약 10%대로 뚝 내려온다? 그럼 분위기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장에서 뭘 생각할까요? 그럼 4분기 한 5%대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뭐, 그다음부터 이익 뭐 늘어나는 게 별로 없겠네? 그러면 이거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오는 3분기 가격 인상률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9천을 향해서, 10,000을 향해서 치고 나갈 수가 있죠. 이제 그걸 잘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자, 분기별로 볼까요? 2분기에 이쪽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평균치가 63조, 그리고 맥스 최대치가 71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평균치가 87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로는 100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딱 줄이면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눈높이가 높아지면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까다로워지면 조금만 뭐가 어긋나도 바로 응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럼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분들은 이 이익 잘 나왔잖아, 왜 근데 주가는 빠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이제 또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이제 다시 반등을 주고 합니다만은, 미연에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상당히 학습을 해서 지금 많이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먼저 좀 반영을 한다. 그러면 이익이 잘 나와도 발표한 후에, 이익이 알려진 후에 조금 주가가 헤맬 수도 있다. 이런 거를 항상 머리에 넣으시면 좋고요. 이미 이익 상향치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이걸 이제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도 지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분기 영업이익 증감률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오래간만에 보여드립니다. 자, 요번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무려 1768% 이어런이어로 늘어난다. 하이닉스는 581% 늘어난다. 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 평균치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커브로 보세요. 커브로 보면 2분기가 최대입니다. 최대. 거의 역사상 최대라고 보여요. 예. 그리고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이렇게 슬로프, 경사가 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스키장 슬로프 같잖아요. 직벽으로 거의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로 내려갑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4%, 454% 엄청난 숫자죠. 그러나 OP, 영업이익 증감률로 봤을 때 증가 모멘텀의 피크는 2분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피크에 증가 모멘텀 자체는 꺾이는 게 맞다. 다만 뒤로 가면서도 나쁘지는 않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실적 피크도 피크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장률 피크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HBM4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반격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수성을 할 수 있을까요? 주가만 보면은 뭐 수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ADR 이슈가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HBM4를 갖다가 하반기부터 이제 양산해가지고 공급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언제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의심을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생각을 하시고요. 요게 이제 단순히 메모리 경쟁이 아니라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두고 이제 경쟁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HBM4에 있어서 기술 주도력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 주가가 재미없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 점에서 조금 이제 SK 하이닉스를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양 두 종목 간에 조금 비중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둘 중에 승자가 저는 약간 삼성전자 쪽을 지금 편들고 있는 느낌이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봐도 이제는 뭐 여기 하이닉스 6.1배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ADR을 발행하고 나면은 거의 선행 PR이 삼성전자의 6.4와 지금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다고. 예.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쪽 하이닉스는 뭐 베타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일 메모리 퓨어 플레이예요. 근데 이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죠. IT 종합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이 다변화된, 다각화된 이런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지금 보이는 걸로 선행 PER로만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이다. 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를 이제부터는 조금 더 봐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괴리율도 삼성전자가 현재 기준으로 36%, 하이닉스가 28%. 지난번에도 하이닉스 목표가가 6%밖에 안 넘었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한번 세게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목표가 괴리율이 삼성전자가 더 크네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 제가 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좀 분위기로 매크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팔아도 너무 많이 판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도 압력보다는 다시 담아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내려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을 계속 내려와 있다. 이 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갑니다. 밸류에이션 엔비디아 21배, 마이크론 10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6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뭐 마이크론 대비해서는 아직 전 세계에서 이 메모리를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경쟁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 대비 우리 시장에 할인이라는 게 있죠. 미국이 S&P 기준으로 뭐 22배 왔다 갔다 지금 이제 하는 상태까지 올라와 있고 우리 시장은 지금 이제 뭐 7배에서 8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단순히 비교만 해도 상당히 이제 할인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뭐 스킬리컬이 아무래도 이제 있으니까 그런 이제 할인을 받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가 아닌 이제 엔비디아나 뭐 요 보면 브로드컴이나 이런 쪽하고도 보시면은 할인이 아직까지도 상당하다라는 거 봤을 때 과연 이거를 이제 밸류에이션만 보고 쫓아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도 뭐 싸면 좋죠. 그럼 낮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가격을 얼마나 더 올릴 수가 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밸류에이션 싸다 이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목표 주가 계속 찔끔찔끔이나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괴리율이 삼성전자 36%, 하이닉스는 28%,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있다. 이 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리스크가 조금 있다. 제가 시작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략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총 비중이 이제는 50%가 아니고 뭐 보통 주만 기준으로 53%까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의 우선주까지 하면 더 올라갑니다. 한 54%에서 5% 요 사이까지도 이제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총 비중이 커지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 시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뭐 이 앞에 있는 얘들이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들어가서 변동성이 더 커지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안 좋죠. 할인 요소가 되고 있다. 리스크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헤지펀드들 레버리지 규제까지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합융자 비용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다라는 이런 이제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뭔가 좀 규제를 좀 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금 너무 변동성이 커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좀 심해지고 있는 모양이 나온다. 모습이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리스크 위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총 1, 2위이기 때문에 뭐 FOMC가 됐든 BOJ가 됐든 금리 정책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세상에 뭐 이렇게 공표를 하는 순간 상당히 그 진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계속적으로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단일 종목으로 뭐 여기 영업이익이 얼마 나올 거냐, 뭐 PER이 얼마 나올 거냐 그거를 뛰어넘는 시총의 1, 2위라는 걸 항상 머리에 놓고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프로스 앤 콘스 편에서 다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순환매는 또 IT 장비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끔 지난주 주중반 이후에 지금 IT 장비주가 갑자기 순환매의 바통을 받아 이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왼쪽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하고 ASML 두 회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여기 보시는 바로 IT 장비주가 우리나라만 뜬 게 아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ASML도 같이 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난 주중반 이후에 같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캐펙스를 안 하고는 안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캐펙스 사이클이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들어오니까 저렇게 이제 급하게 떴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도 보면 제일 많이 튄 거로 보니까 PSK, 원익 IPS, 뭐 KC텍,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뭐 이런 순서로 이렇게 많이 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스 앤 콘스에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담았으니까 그 동영상도 좀 주목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크 내에서는 활발한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비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금 장비주들이 주가가 괜찮다라는 거고 2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 뭐 마이크론도 그 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깜짝 실적은 기본이다. 시장한 눈은 이제 3Q 이후에 뭐죠? 가격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느냐 그쪽에 갈 것 같다라는 거고 HBM4 요 때부터는 이제 기술력 요 판도가 다시 뒤집어질 거냐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는 국면이다. 왜요? 시가총액이 거의 뭐 90% 선까지 왔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시가총액 차이가 엄청났던 SK 하이닉스인데 이제는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봐야 될 이제 중요한 이제 변곡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요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PER 낮습니다. 저는 싸다는 표현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PER은 낮습니다. 그러나 PER만 보시고 계속 10배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거에는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귀를 닫는 게 낫고 가격을 얼마나 더 인상할 수 있는 거냐. 그 가격의 인상폭에 더 신경을 쓰셔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략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